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 요거예요? 네, 이게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매도는 1억 7천에 수익 4천만 원 났던 물건이죠. 얼마 만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4개월 만에 매도했어요. 4개월 만에 연봉을 버신 거네요. 저 옛날 연봉 생각하면 2년치를 한 번에 벌었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왼쪽 부분에 있는 집이 저희 에어비앤비 집입니다.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이게 예약은 좀 많이 들어오나요? 등록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예약 들어왔었고 한 달 매출이 지금 250만 원, 순수익은 한 100만 원 정도. 세 채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데 300. 고정 수입이 이런 거군요. 그죠? 리스크도 없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꺼먼 부동산 유튜브 이주임의 회사 몰래 하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임입니다. 왜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자랑할 거요? 네. 어떤 건데요? 바로 첫 차를 뽑았는데요. 오늘 차 출고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첫 차가 벤츠인 거예요?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좀 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좀 사업 같은 거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첫 차를 뽑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면서부터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사게 되는 날입니다. 차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리본도 달아주셨습니다. 차량 가격은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억 3천 정도 합니다. 아, 벤츠는 벤츠긴 하네요. 근데 첫 차 치고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전부터 살 수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에만 좀 몰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지르신 거네요. 플렉스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첫 타 승객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좀 영광인 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네. 어때요, 승차감이? 확실히 승차감이 다르네요. 하차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나? 아까 부동산이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동산 중에서도 좀 다양한 종류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몇 년 기다렸다가 파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도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 감이 있어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게 좋았단 말이죠. 제 성향과 맞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매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아, 경매요? 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시세대로 파는 거예요. 그냥 몇 개월 안에 몇 천만 원을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경매에 좀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 경매라는 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거지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저도 20대 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아, 엄청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세요. 원래 경매하면 60대 할아버지들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경매장 가보잖아요. 제 또래 분들도 엄청 많이 있으세요. 아, 그만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죠.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신 거죠.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으로 넘어오셨어요? 처음에는 뭐 부동산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먼저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단 퇴사는 했어요. 어차피 회사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 친한 친구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할 때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고 월세 받는 수익이라든지 그 부동산 가지고 사업을 연동시키면 달달이 꽂히는 것만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이 꽂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에 회사 다니실 때는 얼마 보셨어요? 월급이 180만 원이었어요. 180에서 1,000만 원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이렇게 버는 건가요?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한다고 해서는 그렇게 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저는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활용해서 달달이 꽂히는 그런 걸 연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제 고정 수입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냥 시세 차익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수익을 좀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거를 좀 연동을 했습니다. 지금 노하우가 쌓이기 전에는 불안정했을 것 같은데 처음엔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혼자서 해 나갔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좀 외롭거든요. 주변에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방식을 제가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실전에서 필요 없는 지식들은 다 빼버렸어요. 진짜 핵심들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댓글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경매 법정을 갔었는데 한 분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영상만 보고도 이 경매 단타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한 달 만에 4천만 원 버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 달 만에요? 네네.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벌고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제 영상만 보고도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죠. 차가 좋은 건가요? 이주임님이 운전을 잘 하시는 건가요? 제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있고 차가 좋은 것도 있고. 운전을 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일정은 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양천구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그쪽 간 김에 제가 낙찰 받고 4개월 만에 4천만 원 수익 났던 빌라가 있단 말이죠. 그 빌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 요거예요? 네. 지금의 이주임님을 만든 그런 건물이라고 보면 되나요? 첫 번째 단타로 성공했던 물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경매 물건지 보다가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임장 오게 됐었고 낙찰을 받으러 갔는데 당연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저는 단독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얼마에 낙찰을 받고 얼마에 파신 거예요? 이게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매도는 1억 7천에 수익 4천만 원 났던 물건이죠. 얼마 만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4개월 만에 매도했어요. 4개월 만에 연봉을 버신 거네요. 그죠. 저 옛날 연봉 생각하면 2년치를 한 번에 벌었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원래 경매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 않나요? 경매가 여러 명이 한 물건에 입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높게 입찰가를 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가 많은 물건을 내가 초점을 잡고 입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랑도 엄청 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의 입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도 저는 돈이 될 거라고 딱 생각하고 입찰을 했던.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시세보다 엄청 쌌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지역이었고 그러면 내가 더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수요가 없는 지역이면은 안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경매 물건 중에서도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 있고 안 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쟁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물건을 고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걸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찰금을 내잖아요. 그 낙찰금 외에 추가적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생기는 물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근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간다. 그러면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줘야 돼요. 아,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시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콩만 더 묻혀오는 느낌이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경매 시작하려고 했다가 돈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그런 케이스인 거죠.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 싸네? 이렇게 하고서 낙찰받았다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쉽다고 해야 되나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딱 포인트만 알면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만 보면 되고 그거 외에 그냥 등기부 등본 딱 보고 단어들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 단어가 있으면 피하면 된다. 이 정도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경매로 물건 낙찰받는 과정은 좀 어떻게 돼요? 일단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검색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에서 경매 나와 있는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1차적으로 내가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고 지지 옥션, 옥션원 사이트들이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권리 분석을 좀 하신 다음에 맞아요. 이걸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은 좀 키워야 되긴 하겠네요. 이런 거 보는 눈도 키워야 되긴 하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물건이 좋다, 그리고 상권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좋다, 지하철 가까운 게 좋다, 이런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빼면 돼요. 그걸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은 인기가 많아요. 비쌀 거고. 그죠. 근데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상권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생활 환경은 좋지만 지하철역이 좀 멀다, 대신에 앞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경쟁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옵션들을 하나씩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자본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진짜 영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 대신에 그 영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물건들은 손품이랑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긴 해요. 이 물건은 자본금이 얼마나 드셨어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물건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 6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진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2,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진 않네요. 맞습니다. 한 번만 딱 돌려보면 이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아, 나중엔 중독 수준으로. 맞아요. 경매의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기도 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라든지 막 저평가된 거 부동산 산다라고 하면 최소 2년, 막 4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를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시세가 보여지고 이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내 손에 딱 쥘 수 있는 게 몇천만 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경매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제 책부터 읽어보시고 일단 법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가보면 20대부터 70대 분들까지 나이대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좀 놀라면서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익숙해지는 방법이란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관심 가져지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주임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PD님이 여기랑 옆에 동이랑 다 경매 나온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어떻게 알아요? 우체통 보면 알거든요. 우체통이요? 네. 좀 특이한 거 보이시나요? 뭐가 엄청 많은데. 그죠? 와, 이런 게 보이시는구나. 그죠? 아. 보면 일반적이지 않죠? 와, 이건 거의 집에 아무도 안 사는. 그죠. 집에 아무도 안 사는 거. 아, 이런 거 보고 경매가 나온 집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 보면서 최대한 알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우체통을 봤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이러면 이 집 경매 나왔네 하면서 찾아보게 또 되는 거죠. 관심 있으세요? 이 물건요? 네. 한번 가서 찾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주임님, 아까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어요. 아, 에어비앤비요? 네. 아무래도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확 많이 들어오는 수입이다 보니까 뭔가 고정적으로 달달이 받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최소한의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여기랑 좀 가까운데 한번 같이 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을 처음 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리스크 있으니까 막 많이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봤자 보증금 넣는 거거든요. 보증금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에어비앤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로 들어가거나 전세로 들어간 집에서도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라면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 엄청 많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그게 이번 연도 10월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불법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고 그 외도민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있는 집이 저희 에어비앤비 집입니다. 아, 여기요? 네. 혹시 이 계단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계단이요? 네. 어디서 나왔어요? 이태원 클라스. 아, 뺨 맞는 장면에서 나온 거 거기 같은데? 맞아요, 맞아. 외국인들도 많이 관광 명소로 오시지 않을까요?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네.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네.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평 안 될 거예요. 아, 밖에서 봤을 땐 건물이 노후된 것 같았는데 근데 에어비앤비는 실내 사진들이 올라가져 있단 말이에요. 손님 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약은 좀 많이 들어오나요? 등록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예약 들어왔었고 이번 달 거만 해도 예약이 80%가 찼습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네. 1박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평일은 98,000원, 주말은 198,000원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매물 구할 때부터 이미 이 집은 평일에 얼마를 받고 주말에 얼마 받겠다라고 측정을 한 다음에 수익이 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 주변보다는 좀 싼 편인가요? 조금 싸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시작하게 됐고 후기가 없기 때문에 후기 쌓는 용으로 조금은 좀 낮춰놨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후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반응은 좀 어때요? 이때까지 다들 만족하시고 엄청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딱 한 분이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분이 진상이 아니었고 저희가 진상이었어요. 호스트가 진상이었어요. 네. 제일 입구방에 네. 세탁기랑 건조기를 안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안으로 배관을 빼버렸고 그거에 연결을 해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온 집이 물바다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환불해드렸습니다. 전액 환불. 시행착오를 만약에 겪으셨네요. 네네. 여기 매출은 어떻게 돼요? 한 달 매출이 지금 250만 원 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익은요? 보증금 월세는 1000에 120, 공과금 조금 나갈 거고 청소하시는 실장님 인건비 좀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순수익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한 채만 가지고도 100만 원을 달달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세 채를 운영 중이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데 300. 고정 수입이 이런 거군요. 그죠. 리스크도 아. 없고. 그리고 이걸 운영을 자동화 시키면 돼요. 내가 들어갈 품이 하나도 없어요. 방을 2개인 곳을 이렇게 고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기본 인원이 2명인 경우가 많긴 한데 추가적인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명당 1박에 한 25,000원씩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또 내 수익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잘 수 있는 자리가 최대한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최대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운영을 해보니까 웬만하면 슈퍼 싱글보다는 퀸 사이즈. 그냥 침대 큰 거가 있다는 거 사진이 있으면 인원수대로 여기는 2명 잘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베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은 좀 3명만 잘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보여지는 게 그죠. 이제 이런 걸 준비하려면은 뭘 좀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위치인 것 같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숙박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예약률들이 얼마나 차이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얼마의 매출이 날 수 있는 집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부터 체크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에어비앤비 이렇게 또 등록하는 조건도 있어요? 등록하는 조건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노후된 주택은 안 되고 그리고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고 주변의 이웃들 동의 받아야 되고 이게 좀 큽니다. 그러면은 매물 구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이 없는 곳이면 좋겠죠. 그리고 홍대나 이런 곳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곳은 서로 막 신고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왜요? 민원이 3번 들어가게 되면 삼진아웃제로 도시민박업을 못하게끔 막아버려요. 그거를 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장사도 잘 되고 단가도 높긴 하지만 너무 서로에 대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쪽은 아예 저는 안 보긴 했어요.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죠. 이런 에어비앤비 말고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연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외도민도 받아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경매 낙찰 받고 나서 매도를 하는데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공실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막 할 수가 없으니까 빈 공간인 상태에서 그냥 단기
힘대 주는 것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뻗어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결국엔 경매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더 수익률이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이것도 다 세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으셨어요? 일단 회사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만 하면 무조건 돈을 잘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퇴사해보니까 회사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월급 받는 게 훨씬 더 쉬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생활비를 못 번 적도 있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어려웠던 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었거든요. 낙찰 받아도 좀 무섭고 내가 과연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협박을 하면 어떡하지? 또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두려웠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일단 부딪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 부동산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저는 딱 단순하고 확실한 게 너무 좋았고 내가 얼마에 팔 거고 내가 얼마 벌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매가 진짜 최고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한 달 동안 좀 쎄 빠지게 막 일하고 또 진짜 많이 벌어봐야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잖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작고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만 팔아도 최소 1,000만 원을 남기니까 그런 거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벌기 전과 후에 삶이 많이 바뀌셨나요? 내면적인 거와 외면적인 게 많이 바뀌었는데 내면에서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 거만 지켜야 되니까 이걸 뺏기면 안 된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던 것 같고 외적인 거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격 안 보고 그냥 사는 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셨는데요? 곱창이 너무 먹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곱창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먹고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친구랑 갈비집 가서 1인분만 시키고 먹고 막 이렇기도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뭐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같이 돈을 잘 벌게끔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은 내가 더 성장을 해서 그분들을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이룰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떠오르는 것부터 먼저 행동을 해보세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다 보면 안 보였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다 보면 결국엔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오늘 못 보여드린 에어비앤비 두 채까지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